네, 이제는 두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소득률 관리하기 위해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득률과 현금 흐름부터 구분하는 것을 확인해 볼 텐데요. 의외로 원장님들께서 이 소득률과 현금 흐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경비를 사용하는 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앞서 살펴봤던 매출 원가나 경비들의 내용들이 실제로 손익계산서를 활용한다면 어떻게 예산 설정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기, 반기 어느 시점에 결산을 해보시면 효과적인지 또한 확인하는 것으로 이번 세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소득률과 현금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소득률과 현금 흐름은 적용되는 귀속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률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께서 2021년 7월에 세금 계산서 5천만 원을 발행받는 매입을 일으키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의료소모품비를 구매하시는 것으로서 세금 계산서가 5천만 원이 발행됐고 실제로 당연연도에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5천만 원의 경비로 2021년에 사용이 됩니다. 2022년에는 당연히 특별히 경비 처리되거나 하실 수는 없는 항목이 될 건데요. 이와는 다르게 이러한 결제 금액을 500만 원씩 10개월 할부로 하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실제로 결제에 대해서 7월을 시작하시긴 하셨지만 2022년 4월 달까지, 3월 말까지 이 결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장님들께서 경험하시는 내가 매달 500만 원씩 경비가 발생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현금 흐름이지 실제로 이것이 경비로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경비로 반영되는 항목은 이러한 결제와 대응하는 적격 증빙이 언제 얼마의 금액으로 발행되었는가로부터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원장님들께서 내가 실제로 소득률을 관리하기 위한 경비 관리라고 한다면 이러한 귀속에 대한 기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손익계산서에서 어떻게 경비들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산을 설정할 때는 3개년 정도의 추이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세무조사의 대상도 3개월을 본 3개년도로 확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병의원의 패턴이 전년도와 당해년도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귀속년도 3개년치의 손익계산서를 활용해서 원장님들께서 예산을 설정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매출 원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매출 원가는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의료소모품이나 치과 재료를 매입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판관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해 볼 겁니다. 이 판관비에는 대부분 사용하시는 모든 경비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진료의 비용으로 발생하게 되는 기부금이나 이자 비용도 어떻게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익계산서를 활용해서 예산을 설정을 하실 때 매출 원가는 진료에 필요한 의료소모품이나 치료의약품비로서 약 매출의 8에서 12% 내외 정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전국의 평균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의원의 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하긴 한데요. 이러한 기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비를 설정하셔야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매출을 역산하는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세금 계산서를 많이 발행했다고 해서 이 경비를 무조건 많이 처리하시는 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장님께서 많이 산다고 전부 경비 처리할 수 없는 경비이니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신 이후에 적절한 경비로서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판관비를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이 판관비 내용 중에서도 급상여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경비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비인데요. 이 경비에 잡급이나 퇴직금 등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 경비가 높고 인건비가 많다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실제로 신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피하는 부분도 있기는 했는데요. 최근에는 세무조사 대비해서 중요도가 많이 낮아진 경비이고 또한 각종 지원금으로 인해서 높아지는 경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직원들을 많이 고용해서 진료를 진행하고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처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접대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접대비는 병의원은 중소기업 기준으로 법정 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 한도는 매년 높아지는 추세여서 원장님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시는데 실제로는 쉽게 부인당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관련한 증빙 보관도 필요하고 세무대리인과의 적절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상품권이라든지 선물 구매도 법정 한도 안에서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예산을 그냥 설정하시는 것보다는 세무대리인과 사전에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가상각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감가상각의 경우는 자산으로 등록한 다음에 정액 또는 정률법으로 처리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으로는 공기청정기 등과 같은 카드로 구매한 자산도 별도로 세무대리인에게 반드시 안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별도로 안내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카드 사용 내역에 이것이 어떤 구매인지 알지 못해서 개인 경비로 처리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조금 귀찮으시다고 하더라도 세무대리인에게 자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내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사례에서 살펴보시는 것처럼 3억 6천이라는 취득 금액이 있다고 해도 이것을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사용하실 수 있는 경비의 비중은 좀 더 낮아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정해 둔 값은 단기 사용 가능한 상각비로 비율을 많이 낮춰준 상태인데요. 이것은 당해년도의 경비가 아무리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그리고 올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대비해서 얼마를 사용할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1월에 구매한 장비는 7월에 구매한 장비보다 훨씬 더 많이 처리할 수 있으니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처리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은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병의원의 신고 프로세스를 확인해 보면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매월 원장님께 결산 보고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 2월과 5월 사이에 당해년도의 예산을 점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대리인과 논의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5월 종소세, 6월 성실신고를 준비하면서 세무대리인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도 부담이 조금 덜하고 원장님께서도 1월부터 2월 또는 3월까지 병원을 경영하시면서 당해년도의 추이를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수립한 이후에는 7월이나 8월 정도에 경비를 결산하시는 과정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7월이나 8월에 진행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인 이유는 상반기의 결산의 내용을 가지고 하반기 예산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7월 중은 부가세 신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병원에서 7월까지의 경비를 1차 결산한 이후에 8월과 10월 사이에 세무대리인과 논의하시는 것이 과정상으로 훨씬 더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경비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해서 논의해 봤는데요. 예산을 세울 때는 3개년도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세무대리인과 함께 예산 점검과 경비 결산하는 과정까지 프로세스가 연결되어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